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9학년이 아니라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사회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은 간단한 지문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볼 건데 가볍게 설명을 안 하려고요. 자,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이 지문은요, 쭉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부분 어려운 말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딱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떨 때는 항목화를 해서 논리적으로 기억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흐름을 쭉 이해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그냥 하고서 이해의 흐름 속에서 세부적인 잔가지를 덧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앞뒤 연결을 하면서 좀 서로 보충할 건 보충하고 좀 분류할 건 분류할 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지문을 머릿속으로 체계화 시키는 게 좀 중요한 지문인데, 자, 뭐 백날 말해봐야 뭐 지문을 안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문 봅시다. 자,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의례를 행합니다. 뭐 집합의례라는 말 우리가 익숙한 말은 아닌데, 뭐 의례라는 거는 뭐 그냥 다들 모여갖고 어떤 행사를 하는 거고, 집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이는 거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까지는 보고요. 자, 뒤리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능 기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뒤리킴 되게 싫어해요. 옛날 되게 어려운 질문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뒤리킴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이 집합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과정에서 탐구합니다. 즉, 이 사람은 집합 의례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저거는 바로 공동체를 결속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보다 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활용해서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대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면 좀 이해하기 쉬운 다른 사례를 좀 많이 적용해 보려고 그럽니다. 선생님 상식도 좀 이용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부족이라는 거는 굉장히 전통의 전통사회예요. 뭐 우가 하는 거의 이 정도 사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생기는 문제 활동, 뭐 사냥감이 떨어졌나?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생계 활동을 멈췄으면 진짜 말 그대로 사냥을 멈추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농사를 안 짓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족 사람들이면 성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어떤 종교적인 걸 수 있잖아요. 속이라는 건 일상생활의 어떤 삶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생계활동 같은 게 속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 판별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냥 문제라고 하면 신이 분노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요. 즉, 성과 속을 구분하는 활동 속에서 그래,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성스러운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를 확인을 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대요. 즉,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미움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런 집합 의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이 공동체 결속이라는 이 관점에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자, 집합 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돌아가서 다시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열견된 도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다시 이 내용을 체계화해보면 이 부족 사람들이 너무 생계 활동, 즉 속된 세계에만 있다 보면은 어떤 결속의식이 약해질 수 있는데, 그때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한번 성스러움을 확인하면서 공동체 결속을 이루고 다시 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채 다시 생계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과정상으로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공동체 결속이 바로 집합 의례구나. 누구한테? 뒤리킴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 요건 선생님이 정리한 거예요. 자, 이 지문은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앞에서 수식어만 좀 빼고 뭐 조사, 어미 이런 것만 빼고 거의 그대로 갖고 왔죠. 압축하기가 좀 힘들어요. 압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그냥 흐름대로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르킴은요, 현대사회의 집합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뒤르킴은 관점이요, 공동체 결속을 기반으로 깔고 있긴 한데 현대사회에서는 조금 더 추가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 추가적인 사항이 뭐냐면 그냥 재생이 아니에요. 다시 앞으로 가보면, 자,
선생님이 여기도 적어놨는데 기존 도덕공동체의 재생이라는 게 사실은 일단 이 안에 들어가는 말이죠. 공동체가 새롭게 결성되는 게 재생이잖아요. 그런데 좀 추가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다시 들어갑시다. 너 왜 나오니? 자, 새로운 도덕공동체라는 게 그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 만들어지더라. 근데 새로운 공동체니까 기존에 없던 뭔가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지금 떠올릴 수도 있고요. 뒤로 가다가 앞이랑 연결해서 떠올릴 수도 있어요. 보시면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그전엔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이 사회의 성스러운 가치가 아니었죠. 귀족사회였으니까. 그런데 혁명에 의해서 이런 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의례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즉 새로운 도덕 공동체 창출이 정말로 됐더라. 그리고 나서 자 뒤르켐은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역시나 계속 도덕적인 공동체의 결속에 대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다시 이 새로운 성스러움은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게 우리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개인들에게 새로운 도덕적인 결속력을 제공하더라 라고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건 정리한 거 좀 읽어봅시다. 자,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라는 것이 그냥 이해관계만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결속하게 만들어주더라가 뒤르켐 관점이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자, 이제 이건 넘어갑시다. 다 본 내용이네요. 파슨스와 스멜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고 했죠.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더 자세하게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즉, 이 파슨스랑 스멜서는 생각해보면 뒤르켐의 후대학자다라는 판단이 내려지죠. 어쨌든 그래서 이 파슨스와 스멜서의 기본적인 관점은 뒤르켐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들은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많은 학생들이 이걸 되게 놓쳐요. 왜 놓치냐? 자, 봐봐요. 성스러움을 설명한 것은 누구냐면은 뒤르켐이에요. 여기서는 가치라는 말로 바꿨다고 했는데 그럼 사실은 같다는 뜻이에요.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서는 가치가 평상시 사회적 사말에 잠재되었다가 이게 만약에 뒤르켐이었다면 성스러움은 원래 우리 삶 아래에 숨어 있었어.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린 위기 시기에 그게 앞에 얘기했던 부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때 위로 올라가 전국적으로 일반화됩니다. 자, 앞에랑 상당히 유사하죠?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도 뒤르켐이 뭐라고 분석했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위기, 문제가 생기면 서로 모여서 성과 속을 구분하면서 성스러움을 다시 공동체 결속을 이루게 된다고 했잖아요. 성스러움을 통해서. 마찬가지죠. 성스러움, 즉 가치가 사회 아래에 있다가 위기 시기에 다시 표현으로 올라와서 일반화된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앞에 얘기했던 성스러움을 다 마음속에 안고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거가 일맥상통하는 설명이에요. 그럼 그 다음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갑니다. 즉 평범한 삶 속에서는요 그냥 자기 이해관계만 따라갈 뿐인 거예요. 그런데 위기 시기에는 사람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하면서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의례를 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떠올려야 될 것은 가치는 성스러움이었죠. 즉 위기 상황일 때 사람들의 관심이 보편적인 성스러움은 무엇인가 이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기 상황의 긴장과 압박을 해소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이 되는데 역시나 사회 공동체의 결속이라는 관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파슨스와 스멜슨 이것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사람 몸이요 혹은 다른 동물도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뭔가 틀어지면 몸속에서 적응을 해서 결국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과 사회 모습이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랑 보고 있는 시리는 약간 다르지만 파슨스와 스멜서의 의견은요 기본적으로 뒤르킴의 의견과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질문 넘어갑시다. 이건 정리는. 자,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역시나 이 사람도 그럼 어때요? 동시대에서 약간 뒤이거나 어쨌든 간에 시기의 그 이론의 제시 순서상으로는 1번, 2번, 3번 뒤의 입장인 거 알 수 있죠. 선생님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 어쨌든. 자,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인 은유가 복잡한 현대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요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보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유론을 제시하는데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가 현대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설명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유기체의 생리작용으로 비유한 거가 아니라 이렇다라고 한 거니까 유기체의 생리작용에 비유한 파슨스랑 스멜서는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집합 의례가 자 정해진 결과를 낳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앞으로 가보면 파슨스와 스멜서는요 자 회복한다고 하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문장이 여기 있네요. 위기 시기에 보편화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보편적인 가치를 회복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게 파슨스와 스멜서가 했던 견해고 이게 정해진 결과인데 이게 알렉산더한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현대사회는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요소가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사회적 공연의 요소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사회적 공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세 그룹의 학자들은 다 비슷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슨스랑 스멜서는요. 이 사회가 집합 의례를 하는데 집합 의례를 하는 구성원들은 개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 알렉산더한테는요. 사회적 공헌이 집합 의례의 개념인 거예요. 비슷한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요소라는 것은 개인에 대응하는 말인 거예요.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자 집합 의례를 해야 되는 이 개인들이 분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요소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융합하는 사회적 공연, 즉 파슨스 스멜서 관점에서는 집합 의례가 우발성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게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극대화된 문화적인 실천을 요구한다. 즉 현대사회는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 왜? 각 개인들이 서로 분화되어 있고 다 자율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알렉산더가 기능주의 이론과 달리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를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알렉산더의 주장은 뭐냐면요. 각 요소들이 어떻게 융합되고 어떤 조건에서 융합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회가 되게 다양한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앞의 관점에서는요. 예를 들어 뒤르켐, 파슨스, 스멜서는 그 개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긴 하지만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다는 거고 지금 이 사람은요.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락. 길긴 긴데요. 별 내용은 없어요. 자,
현대사회의 사회적 공헌의 요소들로는 성과 속에 분류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 자, 이 성과 속이라는 것은 계속 앞이랑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인 이해의 추구. 이게 성과 속의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 이 대본은요, 이 사회적 공헌의 집합 의례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연극 대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각각의 사람들이 그것을 살아가는 모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배우는 우리 각각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계급 출신, 지역, 나이, 성별 등 내부적으로 분화되는 관객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회적인 공연, 집합 의례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지금 관객이라고 한 것 같고요.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공연을 무대 위에 올리는 미장센, 이 뜻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파하는 상징적인 생산 수단. 참고로 이거에 대해서 이따 설명할 거고요.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고도로 분화된 건 나눠진 거죠. 즉 사회의 권력이 어느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 고루고루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동원만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헌이 일어나기 어렵다. 왜 그러냐? 이 알렉산더가 말하는 사회적 공헌은요, 우발적인 결론이 나오고 사회는 그거를 요구해요. 왜? 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는요, 자,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중앙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들을 끌고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요소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결과를 낳는 사회적 공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요, 정리를 쭉 해보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문장들을 다 하나씩 갖고 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거를 각각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문장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좀 주력을 했습니다. 자, 너무 많으니까 안 볼래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이걸 논지전개 방식 어땠죠? 어떤 학자가 말한 걸 뒤에 사람이 또 받아서 좀 구체화하고 뒤에서 보완하고 이런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중심화제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서 보완되는 과정이다. 사실 그래서 이 지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구조 자체는 되게 통시적이에요. 자, 어쨌든 오답 중에서 3번, 5번 두 개를 봅시다. 4번, 5번 두 개를 봅시다. 중심화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한 후에 이를 유형별로 분류했다. 글쎄요, 다양한 사례라고 하기에는 사례가 일단 두 개가 나와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부족 사회랑 프랑스 혁명이 나왔는데 얘는 유형별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학자들마다 자기 견해에 맞게 설명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5번 중심화제 역사적 기원에 대한이 없어요. 중심화제 역사적인 기원을 설명하지도 않고 있고요. 다양한 가설들의 의의와 한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파슨스와 스멜서웨가 약간 현대사회 한계 있으니까 보완하자고 하긴 했지만 여기 앞에 설명이랑 연관성이 사실은 없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집합에 대해서 기억이 할 수 있는 말. 또 이게 기억이 안 난다라는 문제가 있죠. 자, 기억을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나요? 디르케미인 것 같은데요. 맞네요. 자, 디르케미 확인하고 문제 봅시다. 자, 기억이 할 수 있는 말. 자,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일단 정답 볼까요? 4번입니다. 공동체 성원들은 집합 의례를 거쳐서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이 성스러움, 그 도덕적인 부분을 확인하면서 결속을 하죠. 잘못된 설명이죠. 정답은 4번이고 선생님이 너무 설명을 빨리 했나요? 한 번만 더 설명할까요? 다시. 듀리킴이라는 사람은 이 집합 의례를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서로 모여서 성과 속을 분류하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떤 성의 가치를 공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다시 만족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도덕이 재생된다. 이렇게 도덕 공동체가 재생된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성스러움을 중심으로 묶이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3번 설명할게요. 현대사회에서는 집합의례를 통해서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형성된다. 맞는 설명이잖아요. 그죠? 아까 새로운 도덕 공동체의 창출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5번.
집합의례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들은 문제 상황을 성 또는 속의 문제로 규정한다. 이게 아까 오스트레일리아 부족 사회에서 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온 거죠. 적절한 설명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선생님이 사실 왜 틀렸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자, 뭐 그렇다고 이제 뭐 틀린 학생들의 바보란 얘기는 아니고, 이제 이런 문제를 틀렸을 때 고민해 볼 만한 거는 뭐냐면 내가 실제 지문을 이해하면서 받는가 정도는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급급했느냐, 아니면 내가 지문을 좀 공부하려고 했느냐, 이 정도는 좀 구분해 보시고요. 지문을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한 친구라면 그렇게 어려울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나는 좀 솔직히 듭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위기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위기 시기에 사람들이 아까 파슨스 스멜서 얘기였죠. 어떤 거였어요? 평상시에는 어떤 성스러움의 가치를 나몰라라 하다가 그 위기 시기가 생기면 다들 관심을 가지고 보편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답이 그냥 바로 1번이죠. 사람들의 관심을 일상생활에 살다가 가치로 옮겨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이라는 것은 가치랑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위기 시기라는 말을 봤을 때 파슨스 스멜서라서 가치라는 말에 나와주길 원했을 건데 이게 성이란 말로 나왔기 때문에 헷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평가원 지문은 지문 안에 있는 말이랑 선택지 사이의 말이 일치가 안 될 때가 상당히 많고요. 심지어 지문 속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계속 바꿀 때가 있어요. 굉장히 내용을 추적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2번 보면은요, 사람들이 목표와 규범 차원에서 행동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목표랑 규범 차원을 긍정적인 것으로 좀 이제 편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문 속에서는 예를요, 이해관계를 위한 목표랑 규범 차원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위기시기랑 관련돼서는 잘못된 설명인 거죠. 성스러움,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평상시 추구하던 삶의 도덕적임을 상실한다. 그렇지 않죠? 평상시에 자기들이요, 어떤 이해관계만 추구하고 살다가 이제 도덕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해야지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자, 결국에는 지금요, 이 위기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이랑 관련해서 학생들이 뭐 답도 그렇고요. 헷갈린 건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실제 이 위기 시기랑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뻗어나가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어쨌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요? 한 문제가 더 있나? 자, 윗글에 니은과 디귿에 대한 설명인데 이 친구가 파슨스 스멜서고 이 친구가 알렉산더였어요. 정답을 바로 보죠. 1번. 니은과 달리 디귿은, 즉 알렉산더는 현대사회의 집합이라는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 선생님이 아까 지문 읽으면서 설명을 했던 얘기입니다. 자, 이게요, 근데 조금 약간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여기 있네요. 지금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본다라는 문장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게 파슨스 스멜서의 한계를 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때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선택지 아까 1번이었나요? 여기 1번에서 이 니은과 달리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정답률을 보면 잘들 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정답만 설명을 하고요. 자, 5번. 5번이 있었네요. 자, 요게 끝일 것 같은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윗글에 설명한 사회적 공유론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사회적 공유론의 관점에서는요, 결과가 이제 우발적인 것을 요구를 하고요. 이 공연의 각 요소들은 굉장히 좀 다양하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수려한 공간으로 유명한 A시에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A시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해서 낙후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각장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시 시민들은 반대파, 찬성파로 갈렸어요. 반대파는 반대파대로 이 공연의 요소, 찬성파는 찬성파대로 공연의 요소다 라고 판단이 되죠. 그럼 집회를 이어가는 게 이 집회가 바로 뭐냐면 이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공연이에요.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이게 알렉산더가 말한 거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반대파는 지역경제 발전에 찬성하지만 소각장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철회할 걸 요구했고요. 찬성파는 반대파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했지만 사실 찬성파랑 반대파는 공유하는 게 있어요.
지역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라는 것은 공유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냐면 지금 찬성파는 그게 먼저인 거예요. 경제 발전이. 하지만 반대파는 환경오염이 안 되는 것이 더 먼저인 거죠. 그런 관점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자,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이제 관객에 해당이 되겠죠. 의견이 갈려서 토박이한 노인은 반대운동에, 이주민과 젊은이는 찬성운동에 참여했는데 역시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요소가 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중앙 언론은요, 이 사건이 참고로 중앙 언론이면은 A씨가 아니라 이 국가 전체 언론이 되겠죠. 전체를 관장하는 언론이 이 사건이 지역 내 현상이라며 아예 보도하지 않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을 만한 걸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문에 보면은요, 아까 선생님 설명 안 하고 간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파하는 상징적인 생산 수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 안 했었죠? 이게 바로 언론이죠. 예를 들어서 뉴스를 찍어놓고 신문을 배포를 해요. 그러면 계속 남아서 시간의 한계랑 A시라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데로 퍼져나갑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언론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미리 설명할게요. 여기서 자, 통제한다라는 기관이 있죠.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이 아니라 분화되지 않은 사회적인 권력, 즉 어떤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찰이에요. 자, 그래서 뒤로 가서 문제를 가보면은요, 아이고, 끝이 나왔네. 자, 이 뒷부분이요. 전혀 원하지 않는 데만 골라서 나오는데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언론이 아까 말했던 그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져서 전파해준 역할이죠. 그 다음에 반대파는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허가를 안 내줬어요. 이게 지금 분화되지 않은 사회 권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선택지를 볼 건데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봅시다. 1번. 공연의 미장센이 A시에서만 계속 벌어지고 있고 다른 데로 못 가는 거니까 맞는 설명이죠. 즉, 공연의 요소들이 A시라는 시공간의 공간의 한계 안에서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가치 내 일반화가 안 생기죠. 가치가 서로 반대예요. 일반화라는 것은 서로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그렇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해된 관객이, 자, 여기서 관객이라는 거는 뭐냐면 구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 반대파랑 찬성파가 있을 때요. 잘 보시면 반대파가 찬성파를 볼 때도 있고 찬성파가 반대파를 볼 수도 있고요. 혹은요, 원래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보고 있다가 그냥 자기가 나도 집회할 거야 나갈 수도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3번은 적절한 설명이고요. 4번, 상징적인 생산수단과 사회적 권력이 공연의 전국적인 전파를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거 아까 우리가 보기 분석하면서 언론과 경찰 얘기했었어요. 적당한 설명이죠. 자, 근데 이게 정말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왜 발견하기가 어렵냐면 이 사회적 생산 수단이랑 언론을요, 이게 지문이랑 문제가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지문 속에서 너무 나열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씩 생각을 안 했으면은 보기를 봤을 때는 이게 기억이 희미해서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실 이런 지문을 볼 때 어려운 점이에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하지만 꼼꼼하게 다 하나씩 이해하고 와야지 이런 선택지에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4번은 적절하고 5번도 보겠습니다.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한다. 자, 기본적으로 경제 발전은 같다고 했고 아까 대본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자, 대본이라고 했잖아요. 각각 다르게 서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대본은 다르다고 판단해도 어색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강의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를 선생님이 8개인가 9개 찍었는데 되게 힘드네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여러분들이 복습을 열심히 해주시면 고마울 뿐입니다. 근데 복습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숙제 검사를 해보면 열심히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